안녕하세요. 황야전 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에 얼마나 우리가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건강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화학물질 속에 24시간 노출되어서 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 옷이나 양말이나 바지나 가방 등등 해서 대부분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제품들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학교라든가 사무실 또 집에서도 다양한 공간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돼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원방해도 탄화수소라고 하는 고기 굽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발생이 되는,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고기 구워서 먹는 거. 그 과정에서 그 탄 부분들이 다원방해도 탄화수소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섭취하게 되면 다원방해도 탄화수소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되고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매일 뿌리는 게 다우니 같은 그 스프레이 제품, 냄새 억제하려고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건강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살생물제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옷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악취나 그런 것들을 미생물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뿌리는 건데, 실은 이렇게 옷에 뿌리지만 실은 공기 중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 공기 중에 떠 있잖아요. 그 입자들이. 그러면서 또 숨을 쉬기 때문에 숨 쉬면서 또 그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한 방향제나 그런 섬유유연제 이러한 것들이 실은 제일 좀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드라이클리닝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물질들 가운데는 일군 발암물질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일정한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노출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국제 암 연구소에서 이제 물질별로 발암성이 이제 확인된 정도에 따라서 1군, 2군, 3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물질을 그룹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암성이 확인이 된,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세탁소에서 이제 우리가 드라이클리닝 해서 찾았을 때 맞게 되는 벤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1군 발암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마시게 되면 이제 폐 관련한 기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다원방해도 탄화수소 가운데는 이제 1군 발암물질이 벤조에이피렌이라는 이제 물질이 있어요. 암을 일으키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암 관련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데 국소 배기 장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데이터 노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화학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의 철학적인 원칙을 이제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마켓이라는 것은 제품을 그 용도로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용한다라는 게 가능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노데이터 노마켓이라는 게 이제 유럽연합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기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가 거기에 쓰였던 물질들이 뭐 CMIT, MIT 뭐 이런 물질들이 원래는 세척제로 사용되는 용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용도를 가습기 안에 곰팡이를 제거하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흡입 독성이라든가 건강 영향 이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용도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용도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라는 것은 안전성과 관련한 이제 자료가 되는데요. 그런 안전성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확인된 상태에서만 그 용도의 제품을 만드는,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된다라면 우리 이제 다양한 노출 경로를 가지고 이제 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노출 경로별로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다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들만 시장에 나온다고 하면 소비자가 알기 힘들고 복잡하고 눈에 안 띄고 머리 아픈, 그리고 물질을 안다 해도 뭐 이게 도대체가 건강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실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용도에 맞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착이 이제 되는 게 필요하고, 이제 화학 3법을 통해서 지금 관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제 실은 정부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기업에서는 그러한 정보들이 거짓 없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앞으로 그렇게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QR코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QR코드 딱 찍으면 어떤 성분들로 쭉 돼 있고 안전성은 어떻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는 사용하고 어떤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좀 갖지 않으면서 좀 현명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환기만 잘해도 영양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의 건강 영양 물질들 대부분 그런 대기 중에 같이 있다가 우리 숨을 쉬는 과정에서 체내로 들어와서 이제 폐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직접적인 환기가 훨씬 효과적이고요. 간접적인 환기는 에너지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건축이라든가 건물을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환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건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실은 우리가 좀 현재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조금 엉성해서 좀 원료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어떻게 소비자가 어떻게 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자연 소재를 좀 활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좀 소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유해 물질이 좀 없는 그런 안전성이 확인된 뭐 그런 제품들을 소비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회피할 수 있는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일 아무튼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아이는 어른과 다르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아이들의 눈높이하고
어른의 눈높이가 다른데 보통 어른 눈높이로 위치를 잡아요. 예를 들자면 신호등을 이제 건너기 위해서 기다릴 때 어른들은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 앞에 바로 이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애 입으로는 그 가스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일상적으로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는 뭐 아황산가스라든가 뭐 이산화지수라든가 여러 이제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데 아이 눈높이로 보면 키가 작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항상 영향을 받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어린이는 민감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들의 폐활량이 어른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량이 훨씬 커서 같은 농도라 하더라도 어른보다 어린이가 훨씬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린이 용품 구매할 때 안전성이 굉장히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여러 PVC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보통은 장난감 갖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논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가끔 물어 뜯기도 하고 그러면 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의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전문화 측면에서 보면 항상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그 사용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노데이터 노마켓 해서 용도에 맞게 했는데 사용자가 용도와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의 안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 화학물질과 함께 벗어날 수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전한 사용 또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문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과 다르다.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와 아이의 폐활량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을 더 많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데이터 노마켓 우리가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런 제품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그렇게 소비자도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게 안전하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